자, 오늘은 공유결합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공유결합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이온결합에 비하면 공유결합은 조금 더 쉬워. 공유결합의 정의가 뭐야? 공유결합의 정의가 뭐냐라는 거지. 공유결합 정의가 뭐지?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그런데 봐라. 이온결합은 금속성 원소는 전자를 뭐 해야 돼? 잃어. 근데 비금속 원소는 어떻게 돼야 돼? 전자를 얻지. 전자를 잃거나 얻어. 전자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공유결합은 잘 들어.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비금속 원소로만 들어있는 거야. 비금속 원자들로만 되어 있는 거야. 비금속 원자로만. 그러니까 너 공유결합이야? 너무 쉬워. 공유결합인지는. 너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은 딱 보자마자 아는 거야. 공유결합이야? 너 공유결합이니? 라는 거지. 공유결합은 뭐가 돼야 되겠어?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이 돼야 돼. 비금속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비금속이 돼야 되는 거야.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된 것을 우리 뭐라 그래? 공유결합성 물질 그러는 거야. 이걸 공유결합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봐. 가장 대표적인 걸 우리 뭐라 그래? 수소. 됐니? 그래서 수소는 최각의 전자가 몇 개야? 하나야.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됐니? 근데 또 수소. 그럼 수소는 어떻게 돼야 돼?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이렇게. 그럼 전자를 잃지도 않았고 얻지도 않았어. 그 누구도. 됐니? 같은 전자를 뭐 한 거야? 공유한 거지. 서로 공유해서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된가? 물론 수소만 그래. 수소만 최애각의 전자가 누구처럼? 헬륨과 같이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두 개가 채워진 거지.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공유결합의 정의는 뭐가 돼야 돼?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았다라는 거야. 네 전자와 내 전자를 서로 뭐 하겠다는 거야? 공유하겠다라는 거야. 공유를 통해서 뭐가 된 거야? 안정화된 거란 말이야. 알겠니? 공유를 통해서 안정화되는 거야. 안정화됐다는 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됐다는 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됐다는 거야.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았어. 공유한 거야. 됐니?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로 돼 있어야 돼?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공유결합이야. 됐냐? 자, 공유결합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제일 좋은 게 예로 가장 많이 드는 게 누구야? 물이야, 물. 물은 공유결합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야. 됐니? 물은 공유결합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산소와 수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야. 산소와 수소 두 개로 되어 있는 건 산소는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두 개고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잖아. 산소는 최각의 전자가 6개 있으니까 전자 몇 개가 모자라는 거야? 두 개가 모자라지. 됐니? 그래서 얘가 이온결합할 때는 어떻게 돼? 두 개의 전자를 얻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누구랑 결합한 거야? 수소랑 결합하니까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최애각의 전자가. 그러니까 얘도 하나가 모자란 거야. 얘는 두 개가 모자라고. 나는 하나 모자라고. 그래? 그럼 우리 한 쌍씩 공유할까?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근데 수소가 하나 더 와서 나도 한 쌍 결합할까? 이렇게 결합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물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산소 하나와 수소 원자 하나, 두 개가 각각의 전자를 하나씩 전자를 공유한 거지. 그래서 각각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씩 공유했다. 알겠니?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공유전자 쌍 그러는 거야. 하나씩을 공유해서 공유전자쌍 한 쌍과 각각 공유전자쌍 한 쌍씩 전자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물은 수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다 그래야 돼? 두 개의 공유전자쌍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전자쌍으로 할 때는.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공유결합이라 그러는 거야. 공유결합. 알겠니? 자, 공유결합이 이온결합에 비하면 훨씬 단순하지. 전자를 주고받는 놈도 없어. 서로 모자란 애들끼리 전자를 뭐 하면 되는 거야? 공유하면 되는 거지. 얘가 공유하는지 어떻게 알아? 공유결합인지 어떻게 알아? 보면 알아. 왜? 비금속 원소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 수 있겠지. 한번 해볼게. 아주 기본적인 거야. 자, 봐.
C 6개. 너희들 맨날 배웠던 거야. HO 이렇게 돼 있지. 얘 이름은 뭐라 그래? 포도당이야. 됐니? 포도당은 이온결합성 물질이야, 공유결합성 물질이야? 공유결합이야. 선생님, 포도당이 공유결합인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 싹 다 뭘로 돼 있어? 그렇지. 싹 다 뭘로 돼 있어? 비금속으로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아, 공유결합성 물질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내가 이따 공유결합을 두 가지로 나누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공유결합하지. 이따 예외는 이따 할게. 공유결합했지 여기. 공유결합을 했지 내가. 와라. 공유결합을 했지. 우리는 다는 아닌데 이따 예외는 알려줄게. 공유결합했지. 얘를 갖다 뭐라 그래? 분자라 그러는 거야. 분자. 얘를 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는 뭐야? 가장 대표적인 공유결합성 물질을 뭐라 그래? 분자 그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신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요즘도 많이 나와. NaCl 됐니? O2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방금 배웠던 걸로 할게. H2O 이렇게 쓰는 거야. 됐니? 자, 읽는다. H2O를 뭐라 불러? 얘를 뭐라 할까? 분자라 그래서 이걸 분자식 그러는 거야. 이걸 분자식 그러는 거야. 분자지. 잘 봐. 그러면 얘는 분자식이라는 말을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오늘부터는. 그 앞에서는 대충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너희들이 공유결합을 배운 그 순간부터는 염화 나트륨을 분자다라고 해서 이걸 분자식 이렇게 쓰면 안 돼. 분자라는 말은 공유결합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분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무슨 식이라 할까? 그냥 얘를 화학식 그러면 되는 거야. 화학식 그러면 되는 거야. 알겠니? 아, 얘는 이제 분자식이란 말 쓰면 안 돼. 아, 그럼 얘는 뭐라 그래야 돼? 그냥 화학식이야, 화학식. 이온식은요? 아, 이온식은 아니란 말이야. 저 이온 아니잖아. 제가 물에 녹았다면 이온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온식이라 쓰면 안 되고. 내 말 이해됐습니까? 이거 화학식이란 말을 쓸 수 있어도 분자식이란 말을 쓸 수 없어야 돼. 분자의 정의였습니다. 분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자. 됐니? 공유결합성 물질을 분자라 그래. 물론 다는 아니야. 일단 내가 분자를 두 가지로 나눠줄 거란 말이야. 공유결합을 두 가지로 나눌 거란 말이야. 계속할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는 공유결합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 이거 고등학교 1학년들도 배워. 공유결합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어? 단일결합이 있어. 공유결합을 전자 하나씩 다 하는 거야. 하나씩.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돼? 프로린에 잘 봐. 프로린은 전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지. 수소는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그럼 나 하나 모자라고 너도 하나 모자라지. 됐니?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쌍을 됐니? 내 거 하나,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를 가지고 공유결합을 일어난 거. 이걸 우린 뭐라 그래? 단일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단일결합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이걸 단일결합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잠깐 위에 거 다시 갔다 올게. 그럼 방금 전에 했던 물은 뭐예요, 선생님? 자, 봐. 물은 네 거 전자 하나, 내 거 전자 하나, 하나씩 공유결합했지. 내가 이걸 공유전자쌍이라 그랬지. 그럼 얘는 단일결합인 거야? 그럼요. 하나씩 공유결합했으니까 이건 단일결합인 거야. 알겠니? 근데 이 단일결합이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렇지. 단일결합이 2개가 있는 거지. 이 단일결합이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지. 이 단일결합이 2개가 있는 거지. 내 말 이해갔어요? 자, 보자. 그래서 물 분자는 단일결합이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일결합이야. 지금 공유결합의 종류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질소 잠깐 하나만 하고 갈게. 여기가 질소야. 질소는 최각의 전자가 5개야. 얘가 수소랑 결합했지? 그러면 수소는 단일결합하는 거야. 수소는 지거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소는 무조건 단일결합밖에 안 돼. 그러니까 봐봐. 아, 이렇게 써 있는 애. 그러면 N에 H 3개가 모여서 NH3. 우린 얘 이름을 부를 때 뭐라 불러? 암모니아라고 부르겠지. 그럼 이 암모니아는 뭐야? 단일결합이고 그 단일결합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단일결합을 몇 개 가지고 있는 애야? 3개 갖고 있는 애야. 암모니아는 단일결합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3개를 갖고 있는 거야. 암모니아는 단일결합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냐? 됐어요. 자, 갑니다. 공유결합, 단일결합이었습니다. 공유결합에서 이번에 뭐 있어? 이중결합. 이번에는 단일결합 아니고 이중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결합은 단일결합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해 봐라.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지금 이산화탄소 먼저 설명합시다. 이산화탄소는 중심원소 탄소인데 탄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리고 탄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4개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산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6개 있지. 그러니까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가 아니라 내 거 2개와 네 거 2개. 내 거 2개와 네 거 2개가 동시에 공유결합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산소 거 하나, 2개, 탄소 거 하나, 2개가 이 2개가 공유전자쌍을 만나는 거야. 네 거 하나가 아니라 네 거 2개, 내 거 2개가 만나서 하나의 공유전자쌍을 만난 거야. 그래서 요게 하나의 공유전자쌍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각각 2개씩 공유결합한 거지. 내 말 이해됐어요? 얘를 부를 때 우리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 이중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거지.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가 아니라 내 거 2개, 네 거 2개가 공유결합해서 이중결합이 되고 이중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야.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됐니?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탄소 빼도 돼. 탄소. 탄소 빼고 산소만 갖고 해도 돼. 산소 아주 제일 많은 거지. 얘가 산소야. 산소 지거 6개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럼 여기도 뭐 있어? 산소 있겠지.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거. 됐니? 그 산소도 산소와 산소가 만나서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이중결합 몇 개로 돼 있어? 한 쌍의 이중결합으로 돼 있는 거잖아.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산소는 가장 대표적으로 몇 번 한다고? 이중결합을 한 번 하는 애야. 산소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중결합을 한 번 할 수 있는 애겠지. 됐어요? 이산화탄소는 이중결합 몇 번 했어? 2번 했다. 이산화탄소는 이중결합 2번 한 거야. 알겠니? 최대 결합은 무슨 결합까지 가능해? 3중결합까지 가능해. 아, 최대 결합은 3중결합까지도 가능해. 아, 최대 결합은 3중결합까지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지. 3중결합. 자, 3중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을까? 질소가 있어요. 질소. 가장 대표적으로 질소가 있단 말이야. 질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야? 5개지. 그러니까 5개니까 몇 번 결합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지금 3개랑 결합할 수 있어. 내가 5개가 있으니까 몇 개 돼야 안정해지는 거야? 8개 돼야 안정해지지. 그러니까 질소가 8개 되기 위해서 3개를 공유결합하는데 그 3개를 한 방에 공유결합해버린 거지. 그래서 내 거 3개, 여기는 탄소네. 탄소 거 3개. 그래서 결합이 한 쌍, 2쌍, 3쌍이 있는데 여기 한 방에 결합을 해버린 거야. 우리 이걸 무슨 결합이라 그래? 이걸 3중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3중결합. 이해 됐니? 근데 탄소는 결합을 4번 해야 되겠지? 됐니? 탄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8개 되려면 탄소는 직계 몇 개야? 4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둘, 3개가 공유결합 해보면 7개야 지금. 하나 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탄소는 하나의 수소와 또 한 번의 공유결합이 있었어.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걸 화학식으로 쓰면 HCn이라고 쓰는 거야. H 하나, C 하나, N 하나. 됐어요? 그래서 이걸 사이하나 수소라고 하는 거야. 사이하나 수소. 여기 이쁘게 뭐라고 써놨어? 분자라고 써놨네. 이쁘게 분자라고 써놨죠? 또는 질소는 질소와 질소끼리도 3중결합이 가능해. 내가 질소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질소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질소는 가장 대표적인 3중결합을 하는 물질이란 말이야. 됐어요? 산소는 3중결합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지. 지가 6개 있는데 3중결합하면 남의 걸 3개를 공유하지. 그럼 지가 6개 있는데 3개 공유하면 9개 더 버리잖아. 우린 공유결합 왜 하는 거지? 수소를 빼고는 가장 바깥의 껍질에 전자를 몇 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8개 만들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수소 빼고는 최외곽의 전자를 8개 만들려고 하는데 산소가 3번 결합해버리면 9개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프로를 있지. 아까 이것도 안 하고 왔는데 프로는 최외곽의 전자가 7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공유결합하지.
그러니까 프로르는 두 번의 공유결합을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지가 7개가 있는데 두 번 공유결합 해버리면 남의 거 2개를 갖고 와서 같이 공유하겠다는 거지. 내가 7개 있는데 2개 공유해버리면 마치 2개를 받은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9개 되잖아. 안 돼. 그러니까 프로르는 무조건 누구랑 만나도 어떤 놈하고 만나도 무슨 결합밖에 없어요. 단일 결합 한 번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말 이해가? 공유결합의 뜻을 알겠니? 그래서 공유결합의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의 원리는 비금속 원자들이 뭐 하자는 거야?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는 게 아니라 네 것과 내 거를 서로 공유해서 최애각의 전자를 8개로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놈들을 뭐라 부른다고? 분자다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분자야. 알겠니? 분자인지 뭔지 알겠지? 자, 다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얘도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얘도 그래프가, 이 그래프도 엄청 중요한데 얘는 이온결합에 비하면 훨씬 더 간순해. 됐니?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똑같은 거네. 수소를 기준으로 했네. 이 책은. 얘가 수소야. 수소 원자와. 얘도 수소지? 수소 원자가. 원리는 똑같아.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 준위값을 얼마로 정한 거야? 0으로 정한 거야. 됐니?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는 걸 말한다고?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를 0으로 정한 거다.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겠지. 얘네들이 점점 가까워져서 됐니? 뭐 되고 싶어? 공유결합해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화합물이 되고 싶은 거지. 분자가 되고 싶은 거지. 됐니? 그래서 점점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점점 가까워지면서 안정해지는 거야. 자, 안정해지니까 점점 가까워지면서 에너지 준위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에너지가 작아져야 안정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무한히 멀리 떨어졌을 때 에너지가 0인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매우 안정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네. 여기서 가장 안정해졌나 봐.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의 결합거리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의 결합거리가 있겠네. 그러면 얘를 뭐라 그러면 되겠어? 여기 있네. 요 시점에서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모양이야. 됐니?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공결합했을 때 여기서 때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아서 안정해졌나 봐. 그래서 여기가 74, 이건 수소일 때만이야. 안 외워도 돼. 수소일 때는 74 피코미터의 거리에서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았대.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 가장 안정해졌대. 가장 안정해졌대. 이해됐어요? 여기서 가장 안정해진 거다.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때 요 값을 뭐라 그래? 마이너스 43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왔을 때 무한히 떨어질 때 에너지 준위가 0인데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436이 되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한 거야? 방출한 거지. 그래서 이 에너지 값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 이번에는 뭐가 돼야 돼? 결합 에너지라고 하면 되겠지. 분자의 결합 에너지. 물론 당연히 얘도 똑같겠네. 그러면 얘도 아까 했던 이온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뭐에 비례하겠어? 녹는 점, 끓는 점에 비례하겠지. 얘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똑같은 거야 지금. 얘보다도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야 돼? 이 공유결합을 했는데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네들이 전자쌍이 겹쳐버리겠지. 오비탈이 겹쳐지겠지. 오비탈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겹쳐버리겠지. 그러면 그거에 다시 전자에 의한 반발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반발력에 의해서 다시 에너지 준위가 커지고 불안정해지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온결합을 이해했으면 얘는 훨씬 더 단순한 거야. 됐니? 여기서 안정해진 거고 여기서 인력이 우세하고 여기서 반발력이 우세하고 얘가 결합 에너지라 그러고 이 결합 에너지는 녹는 점에 비례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래? 결합거리가 돼야 되겠지. 결합거리라는 건 어떻게 돼야 돼? 공유결합했을 때 결합거리는 이 핵에서부터 요 핵까지의 거리가 돼야 되겠지. 이 핵에서부터 핵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걸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공유결합. 됐어? 아주 간단한 거야. 공유결합이었습니다. 공유결합의 특징이야.
자, 공유결합 계속 갑니다. 이번에도 공유결합을 계속 가는데 잘 봐.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봐봐. 뭔 얘기할 거냐면 이거 잠깐 얘기할 건데 표를 정리를 안 해놨어 이 책에. 그래서 봐봐. 공유결합하고 나 보자. 쏘리. 봐봐. 여기서 비교를 안 해놨는데 그래서 공유결합성 물질과 분자네. 얘는 무슨 물질이야? 이온결합성 물질이지. 녹는점 끓는점 누가 더 커? 그러니까 무조건 이온결합성 물질이 크다. 일단 그 누구랑 비교해도 무조건 이온결합성 물질이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유는 얘는 정전기적 인력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지. 됐니? 우리가 물리가 아니어서 이거 방금 전에 여기가 설명이 안 돼 있었는데 분자야 분자. 알겠니? 분자는 그 결합 에너지가 뭐에 비례하냐면 얘네들의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해. 조금 다른 의미로 쓴 거야. 혹시 인터넷 보는 친구들은 아닌데 그러면 안 돼. 알겠니? 그냥 질량에 비례한다고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 그래서 공유결합성 물질은 누가 녹는 점 끓는 점이 크겠어? 분자량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누가 더 커야 돼? 분자량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큰 거야. 공유결합성 물질은. 알겠니? 근데 나는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얘하고 얘는 이온결합성 물질이고 얘는 공유결합성 물질에서 이 결합력이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책엔 없는데 이온결합성 물질의 월등히 큰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 상수 때문에 그런 거야. 요 상수 때문에. 됐니? 이온결합성 물질의 상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야. 근데 공유결합성 물질의 상수는 만유인력 상수인데 얘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땐 전기력이 커. 이걸 뭐라 해? 만유인력이 커. 무조건 전기력이 큰 거야. 얘는 10의 9승 상수를 가지고 있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1승 상수를 가지고 있다고.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공유결합성 물질하고 이온결합성 물질을 갖다 놓고 녹는 점 끓는 점 누가 더 커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거야. 알겠니? 얘는 상수가 10의 9승이라고. 10의 9승. 알겠니? 10의 9승 뭔지 알지? 얘는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고. 0.0000000000000000000000000을 곱해야 되는 거고 얘는 10의 9승을 곱해야 된단 말이야. 상수로. 알겠니?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아무리 달라져도 무조건 이온결합성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이 공유결합성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보다 뭐 해야 돼? 크다라고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내 말 이해 갔니? 내 말 이해 갔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우리 책에는 비교가 안 돼 있는데 설명해 봤어. 설명해 봤어. 자, 갑니다. 이번에 이제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아까 얘기했지. 공유결합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알겠니? 공유결합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라는 거야. 잘 봐. 공유결합에는 두 가지의 공유결합이 있어. 말 그대로 잡아. 요즘 말로는 그래서 분자 결정이 있고 원자 결정이 있어. 근데 요즘은 우리 책 잠깐 볼래? 원자 결정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어디에다 써놨냐면 어디 써놨어? 저기 70페이지에 170페이지에 원자 결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유 결정이라는 말을 써놨어. 이게 바뀐 거야. 얘가 공유 결정이야. 공유 결정인 거야. 됐니? 자, 훨씬 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분자 결정, 원자 결정이 훨씬 더 직관적이지. 근데 우리 요즘 단어는 어때야 돼? 이 원자 결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공유 결정이라는 말로 바뀌는 거야.
알겠니? 내 말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외워야 되는데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을 설명을 잠깐 해줄게. 봐봐. 분자는 얘가 산소지. 얘가 수소고 얘가 수소인 거야. 이렇게 수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 서로 다른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통해서 얘네들이 옥텟을 만족한 거야. 그럼 얘를 한 분자고 이 한 분자는 독립적 뭐를 가지고 있으면 돼? 성질을 지니고 있으면 되겠지. 근데 잘 봐. 가장 대표적으로 원자 결정.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다이아몬드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는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어? 탄소로만 돼 있어. 탄소로만.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탄소로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 탄소가 여기에도 몇 개 결합해야 돼? 탄소가 하나, 여기도 탄소가 몇 개 결합해야 돼? 하나, 여기도 탄소가 몇 개 결합해야 돼? 하나, 여기도 탄소가 몇 개 결합해야 돼? 하나. 그럼 얘네들이 각각 다 탄소야. 그러면 이 하나가 분자로 볼 수 있냐라는 거지. 이 하나가 성질을 지닌 입자로 볼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모르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 탄소 또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탄소 4번 결합하지, 4번 결합하지, 탄소 4번 결합하지, 이 탄소 4번 결합, 다 모든 탄소가 다 4번씩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모든 탄소가 다 4번씩 결합을 해버리면 그러면 얘 탄소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나타날 거야. 얘 탄소 때문에 얘가 나타나는 고유한 성질이 나타날 거야. 모르는 거야. 탄소 원자들이 몇 개 모여야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나타날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얘는 요 탄소 하나가 끝도 없이 뭐가 결정이 된 거야? 원자들이 끝도 없이 결합되어서 몇 덩어리 이상 모이면 성질이 나타나는 것 같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원자 결정은 설명할 수가 없어. 몇 개가 모여서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나타낼까? 그래서 따로 무슨 식이 없어? 그렇지, 분자식이 없지. 자, 얘는 성질을 지니려면 H 2개, O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탄소가 다이아몬드의 성질이 나타나려면 탄소 몇 개가 있어야 그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나타나니? 그치, 그걸 모르지? 됐니? 그래서 얘는 분자식이 따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원자 결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공유 결정이라 그러는데 얘는 따로 분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야. 아주 독특한 경우야. 알겠니? 그러니까 공유 결합에는 두 가지의 결합이 있는 거야. 됐니? 공유 결합에는 두 가지의 결정이 있다고 하는 거지. 결정은 무슨 뜻이지? 고체란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분자가 이뤄서 고체가 되네. 원자들이 끝도 없이 모여서 고체가 되네. 됐습니까? 그럼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더 크겠어? 얘가 무한히 크겠지. 녹는다라는 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말하지. 그럼 봐라. 얘는 물 분자가 있고. 잘 봐. 여기도 물 분자가 있겠지. 이렇게 O, H 하나, H 하나. 얘네들 분자들이 멀어지면 이걸 녹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멀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원자들의 공유결합이 어딘가 깨져야 되잖아. 알겠니? 그러면 이 원자들의 결합을 깨는 건 잘 봐. 요 분자와 요 분자는 멀어져. 그래도 화학적 변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라 분자들이 멀어지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재벌 선생님 졸라 좋아하잖아. 알겠니? 근데 쟤 끝나면 수업 끝나면 뒤도 안 보고 가지. 왜?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해도 끝나면 그냥 바로 간단 말이야. 왜? 나하고 재벌 사이의 인력이 별로 그렇게 끈끈하지 않아. 그냥 간단 말이야. 알겠니? 왜? 얘는 독립된 재벌이고 나는 독립된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얘 봐. 어디야? 원자 결합이잖아. 얘네들을 끊어야 돼. 이걸 끊어야 돼. 이걸로 표현하면 여기를 끊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원자들을 이걸 끊어서 얘를 액체로 만든다고? 거의 불가능해, 얘는. 알겠니? 그래서 이 원자 결정, 다이아몬드죠.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때? 엄청 높아. 약 4,400도인가 그래. 물, 녹는 점 100도밖에, 100도? 녹는 점 0도잖아.
얘는 4400도잖아. 그러니까 같은 공유결합에서도 원자 결정을 갖고 있는 애들이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야. 내 말 이해됐니? 공유결합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무슨 결정과 무슨 결정이 있어?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원자 결정을 공유 결정이라고 이름이 오죠. 이번 책 바뀌면서 이름이 바뀐 거야. 그래서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 내 말 이해됐어? 차이점은 뭐 있어? 얘는 분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원소 기호가 뭐야? 그냥 원자 결정식을 쓰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 다이아몬드가 여기 있는 거야. 됐니? 다이아몬드하고 다이아몬드하고 흑연하고의 차이점 알아? 다이아몬드는 결합을 몇 번 해? 탄소 결합 몇 번 할 수 있지? 4번 하지? 모든 탄소가 결합을 다 4번 해. 알겠니? 그럼 다이아몬드야. 알겠니? 그런데 탄소는 흑연이야. 흑연은 모든 탄소가 결합을 1번, 2번, 3번 하고 결합하지 못한 전자가 하나씩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흑연이야, 흑연. 됐니? 그러니까 흑연은 모든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합하지 못한 전자가 하나씩 있어. 다 3번씩밖에 결합을 못했어. 그럼 하나의 전자가 결합을 못했지. 그러니까 이 흑연만 전기를 흘려버리면 이 전자, 결합되지 못한 이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 뭐라 그래? 흑연 그러는 거야. 금속이 아닌 걸로. 내 말 이해됐어요? 시간이 바빠지니까 내 말이 또 바빠지네.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는 공유결합을 2개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공유결합을 2개로 나눌 수 있다. 분자결정과 원자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분자결정이 월등하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고 원자결정이 녹는 점, 끓는 점이 월등하게 큰 거야.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원자결정에는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이 있어. 석영. 됐니? 석영 SiO2로 쓰기는 했지만 이거 분자식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석영도 대표적인 뭐가 돼야 돼? 원자결정으로 외워두십시오. 알겠습니까? 이걸 뺀 나머지들은 다 뭐야? 분자결정이야. 분자결정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돼?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작은 거야.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와 이 이산화탄소, 이건 CO2지? CO2 고체와 CO2 고체야. 이 CO2 고체와 CO2 사이에 분자 간의 인력은 너무 작지. 그래서 조금만 열을 가해도 어떻게 돼? 얘가 그렇지 기체로 날아가 버리잖아.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 고체인데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조금만 열을 가하면 얘는 액체를 넘어서 바로 뭐가 돼버려? 기체가 돼버리는 거지. 이런 걸 무슨 성 물질이라 그래? 승화성 물질이라 그래. 알겠어요? 아이오딘화도 있어. 아이오딘도 있지. 아이오딘도 분자야. 얘도 분자지. 근데 분자성 물질인데 분자 간의 인력이 너무 작아. 알겠니? 그 얘도 조금만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 바로 고체가 뭘로 바뀌어버려? 기체로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다. 됐어요? 그래서 공유결합성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물론 중요도로 보면 이온결합성 물질이 제일 중요하고 이온결합성 물질 지나고 분자성 물질이야. 됐니? 오씨. 나 시간에 쫓겨. 아까 우리 잠깐. 그래서 공유결합성 물질의 특성까지만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성 물질의 특성은 역시 결정이 부스러진다.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 인력이 매우 약해서 쉽게 부스러지지만 공유결정은 아까 누가 되는 거야? 다이아몬드 되는 거지. 그래서 공유결정은 강하게 결합해 있어서 단단한 거야. 분자 결정인 애들은 아까 뭐 있었어? 대표적으로 얼음 같은 거 분자 결정이란 말이야. 고체를 말하니까 얼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조금만 힘을 쓰면 부스러지잖아. 잘 깨지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자 봐. 대부분 물에 안 녹아. 대부분 물에 안 녹는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것들도 있어. 그렇지. 일부 이렇게 HCl이라든가 암모니아 같은 건 물에 녹지만 대부분 물에 녹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얘가. 됐어요. 분자 결정과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됐어? 얘는 전기전도성이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없어. 고체에서도 당연히 전기전도성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고체든 액체든 용융 상태에서도 어때? 전기전도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결합성 물질인지 이온결합성 물질인지 너네 뭘로 구별하면 되겠니? 그렇죠. 물에 녹여서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야. 알겠니? 그냥 순수한 물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야 돼. 여러분들이 물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건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다른 물질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결정은 매우 약해서 녹는 점이 비교적 낮은 편이야. 여기서 비교적 낮다는 건 누굴 기준으로 낮아? 이온결합성 물질에 비해서 낮다는 뜻이야. 됐니? 근데 공유결정 있지? 아까 다이아몬드 같은 거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녹는 점이 3500도씨 이상이야. 매우 높은 거야. 다이아몬드 같은 건 원자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원자가 공유결합을 했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금속은 다음 시간 넘길게요. 하나만 하고 끝을 낼게요. 우리한테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그래프 보는 법. 결론이야. 선생님 오늘 문제를 못 풀어주네요. 다음 시간 넘길게요. 얘야 이렇게. 매우 중요한 거야 이렇게. 아직 내가 금속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의 무슨 결정이야? 공유결정이지. 공유결정을 다른 말로 뭘 한다고? 원자결정이야. 됐니? 근데 얘를 빼고 산화칼슘 이온결합성 물질이지. 아직 금속은 뺐어? 안 배웠으니까?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여기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넣을게. 여기에 뭐가 빠져있어? 이 책에 지금 공유결합에 무슨 결정이 빠져있어? 분자 결정이 빠져있지. 분자 결정이 빠져있지. 분자 결정이 월등히 작겠지. 녹는 점이 분자 결정이 월등히 작아. 분자 결정이 대표적으로 뭐 있어? 아까 물. 됐니? 얘네들 지금 녹는 점이야. 이거 녹는 점. 얘 4400도, 얘는 2600도, 얘는 2000도, 800도, 600도지. 근데 이게 얼음이라면 얼음은 0도잖아. 0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공유결합성 물질에서 분자 결정은 됐니? 이온결합성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낮은 편이야. 예외적으로 공유결합에서 공유결정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이런 애들만 예외적으로 녹는 점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금속결합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됐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숙제 내줄 테니까 숙제는 해오셔야 돼요. 책에 있는 문제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풀어줄 테니까 숙제는 하셔야 돼. 이온결합성 프린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